자, 형법 승진 모의고사 제1회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진행하기 앞서서 11월 초쯤에서 최판계 모의고사가 한 권 더 출간됩니다. 그 최판계 모의고사에는 최신 판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최신 기출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교재하고 그 최판기하고 같이 보시면 뭐 아무 걱정 없을 겁니다. 자, 문제 수준은 약간 좀 수준이 있어요. 학급은 아니고 중상급 위주로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할 좋은 교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진행을 하죠. 자, 1번 죄형법정주의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문제 교재를 보실 때, 본 강의를 들으실 때 기출 문제집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점검차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은 강의를 같이 듣고 나가도 괜찮았는데 모의고사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점검 차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가보죠. 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했는데 이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영리 목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소지죄는 영리 목적, 그쵸?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을 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가만히 보면 기망할 것처럼 보관했다는 말은 요 해당 목적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걸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어선법 시행 규칙에서 어선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통수를 포함시킨 것은 모법이겠죠?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법률주의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은 기출문제 좀 많이 나와 있던 거죠. 자, 구성요건이 신설되었다. 신법이죠. 신설된 것이 상습범입니다. 요 상습강제추행죄, 요 상습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설됐는데 그 이전에는 요 상습범이 없었어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행시법주의에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신설된 법은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처벌되는 것이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추 요건도 강제추행죄, 행시법에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았다. 지나치게 내놓았다. 가려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안다잖아요. 어디까지를 내놓아야지 지나치게 내놓은 것인지, 그리고 어디를 가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했는데 부끄러운 느낌이다, 불쾌감이다 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예요. 자, 적용범위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전부 다 최신 판례죠. 자, 스스로 유효기간을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은 그 유효기간을 경고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겠죠. 이런 것은 법률 변경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의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 이 고시 규정이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령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판례는 맞는 거죠. 자, 3번. 전부 다 1번, 2번, 3번 다 최신 판례인데요. 같은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반성적 고려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우리 판례가 동기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따라서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그 경우에 한해서 일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벼워졌다면 1조 2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4번. 부칙조항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할 때, 그러면 이 부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보이는데요. 요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자, 행위 종료된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요 상반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료 시점이 아니고 개정된 법이 아니라 여기 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개정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범위 원래 포괄일제인데 포괄일제의 성질에 배치되는 거예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구나. 상반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기출된 적이 있는 판례입니다. 자, 3번 질문. 법인의 범죄 능력, 양벌 규정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이죠. 1번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지문 가보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1번에서 말했듯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리고 3번은 맞습니다. 2번 질문. 자,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확정 판결에 선행사건의 확정 판결에 효력으로 면수합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4번.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 주식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격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부진정 아니고 진정이에요. 2번 판례. 자, 전문의 갑 병원장을 공모하여 밑에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을 시켰다. 그랬을 때 요 전문의 갑에게는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보호의무자 서류 확인 등의 수수 의무 위반이라 했잖아요. 그치? 요
확인 서류, 요 수수 의무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하면 여기서 병원장이죠. 병원장, 즉 정신의료기관의 장, 요 장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장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정보로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무가 이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만 요 공중보건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갑은 이 서류 등을 수수할 의무가 애당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범으로도 저지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됐고 3번 갑니다. 3번에서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우연성이라는 본질을 해칠 정도가 되었을 때 부작에 의한 기망, 즉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번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즉 조문으로 들어있다면 이것은 진정이 되는 거죠. 그 진정은 의무 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기수가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 끊고 자, 그 다음은 처음 볼 텐데 자, 을 2개월 내에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행위.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개월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 또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1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양자는 전혀 별개다 하는 것은 옳은 지문이죠. 법행에서 나온 기출 같아요.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은 많이 봤죠.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서 그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통상 여기서 그 사실은 뭐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사실이 통상 예견이 되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지? 콜라 김밥 사건이죠. 살인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2번 의사가 과실로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환자가 그쵸? 이때 을의 사망과 갑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 을이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태어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틀렸네요. 3번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면 그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사기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불성립하게 되는 거죠. 4번 자, 비슷한 판례는 옛날에도 있었죠.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사안은 유사합니다. 자, 열차 건널목 일지정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충돌했다는 거죠. 튕겨나갔다. 이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위충돌 사고로 놀라 넘어졌다. 상처를 입었다. 비접촉사고죠. 비접촉사고로 할지라도 우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틀렸네요. 6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3번이죠. 자, 업무상 배임죄든 단순 배임죄든 고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의란 말은 단순 배임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고의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고의와는 다르다.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있다.
고의가 인정돼야 됩니다. 손해발생도 물론 나와야지 배임죄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최근에까지 아주 많이 나온 판례인데 모든 시험에서도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자,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행위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라면 해당 범죄 사실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자를 일반인을 행위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3번 고의 본질에 관해서 이 용인설, 인용설이 다수설이죠. 통설 판례입니다. 자, 고정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이죠.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실범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 통설 판례인 용인설입니다. 이것은 과실 범위 되는 거죠. 이거는 고의 범위 되는 거고요. 가로 열고 통설 판례. 자, 고의는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와는 달리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 부족하다. 아닙니다.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 거의 다 돼요. 틀렸습니다. 목적본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런 질문 나오면 다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2번이죠. 차고 문제 알아두셔야 돼요. 차고 문제는 거의 몇 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자, 형입니다. 형을 살해하려다가 아버지를 을로 오인하고 살해를 했다. 결국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 갑은 아버지를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나요? 없죠. 아버지에 대한 전속살해 고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어떤 법리지? 15조 1항이죠.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됩니까?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이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지 뭐 보통살인죄 미수와 전속살인죄의 상경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2번 가죠.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빵 쐈는데 빗나갔다. 유리창을 손괴를 했다. 자, 사람과 재물이죠. 사람과 재물은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데 지금 빗나갔다 했으니까요.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죠. 자, 이 추상적 사실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이 같죠.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 4번부터 볼까요? 자, B를 향하여 오물을 쏟아부었는데 곁을 지나가던 A가 오물을 뒤집어 썼다. B 사람이죠. A 사람입니다. 가치가 똑같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2번은 사람과 유리창이니까 가치가 다르므로 추상적이죠. 4번은 사람과 사람이니까 가치가 동가치라서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곁을 지나가던 A가 오물을 뒤집어 썼다. 빗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는 뭐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똑같다. 틀렸습니다. 3번. 자, 최근에도 이 죄질 부합설, 구성요건 부합설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그리고 기출문제집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과 죄질 부합설로 나눠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고의 기술책임 인정 범위가 넓다. 이게 맞나요? 봐봐요. 구성 요건이 부합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이 똑같아야 돼요. 인식과 발생 결과가 조문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죄질은 조문이 달라도 죄질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구성요건 인정 범위가 넓겠습니까? 죄질 부합설이 인정 범위가 넓겠습니까? 이게 넓지. 이건 구성요건이 달라도 죄질만 같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후자가 더 넓은 거예요. 전자가 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가 아니라 전자가 후자보다 좁다 그래야 됩니다.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착오는 매년마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